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열리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가 오늘은 취소됐습니다. 지도부의 다른 일정과 겹쳤다는 게 공식 설명. 하지만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의 이딴 구설과 논란 때문이란 해석이 많습니다. 태 최고위원에 대한 당내 기류는 어제 자청한 기자회견 이후 더 나빠졌습니다. 집단 린치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본인이 과장하고 거짓말을 했는데 적반하장식 기자회견을 했다며 매우 부적절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숙하지 않고 논란을 더 키웠다는 당내 평가가 많은 만큼 태 최고위원이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본인 생각보다 징계가 무거울 것이라며 지도부로서는 가볍게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공천 녹취 논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데 이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실에 지금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사실 진상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는 8일 태 최고위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인데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면 내년 4월 총선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태영호 최고위원의 공천 녹취 논란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해당 논란을 당 윤리위로 넘겨 기존 징계 사항과 함께 심사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정무수석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본인이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켜서 그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당해주게 되었다. 오후 긴급회의 결과 국민의힘 윤리위는 기존 징계 사유인 제주 4.3 김일성 지시 발언 등의 공천 녹취 논란을 안건으로 추가했습니다. 징계 개시 결정을 했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회의에서 기존 징계 안건과 병합해서 심리하기로. 윤리위는 오는 8일 태 최고위원으로부터 이들 사안에 대한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당의 쇄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의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이진복 정무수석이 했다는 공천 관련 발언 자체의 진위는 거짓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태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녹취 내용을 거듭 부인하면서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좌진 내부 회의 내용을 불법 녹음하고 유출한 자는 수사를 통해 끝까지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정치 중립 위반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중대 범죄다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요. 수사 개시가 필요하다. 태 최고위원은 시 구의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후원금 모집 관련 하나의 오점도 없이 당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지난 3월 9일 지도부에 입성한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을 만나 나눈 대화를 보좌진에게 전한 내용이 녹음돼 공개됐습니다. 정무수석이 나한테 민주당이 한일 관계로 대통령 공격하는 거 최고위원회 쪽에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없냐? 마이크를 잘 활용하면 공천 문제에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했다고 태 의원은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태 최고위원은 보좌진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과장이 섞인 내용이라고 해명했고 이 수석은 아예 그런 대화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일본 문제라든지 공천 문제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공천 이야기는 아예도 이야기도 안 했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민주당은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이 공천을 미끼로 당무에 개입했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불법 행위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사실이라면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현역 국회의원에게 공천으로 협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법 공천 개입 기억을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는 논란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팩트가 갖고 얘기하지. 당무 개입을 안 했다 그러면 했다고 하면 어떡하냐. 제주 4.3 관련 설화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당무 개입 녹취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태 최고위원도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거란 전망이 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주 4.3이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해 당 지도부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은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근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 전선 전략에 당했다고 언론 인터뷰를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지난 최고위원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가 태 최고위원을 따로 만나 자중하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왔는데 일주일 만에 최고위에 출석한 태 최고위원이 이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제가 최고위원회 회의에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당원들이 선택해줬기 때문이라며 주변의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는 여론조사 3%라는 꼴찌로전을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5만 곳의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태 최고위원 측은 부인했지만 지난 3월 전당대회 당시 전광훈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김 대표를 에둘러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김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본인의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도부의 설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 윤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다음 주 초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뒤 이딴 설화를 일으키고 있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번엔 JMS 민주당이란 SNS 글을 올려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태 최고위원의 페이스북에는 쓰레기와 돈, 성을 뜻하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합쳐서 역시 JMS 민주당이란 글이 올라왔습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 비판 메시지를 낸 건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결국 이 글은 몇 분 만에 삭제됐습니다. 그러자 오늘 오후 태 최고위원은 SNS에 다시 정제되지 못한 메시지가 공개됐었다며 자신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좌진이 자체 회의에서 문제 메시지를 올리기로 결정한 뒤 자신에게 최종 확인을 요청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때 비공개로 보고돼야 할 메시지가 실수로 전체 보기 상태로 공개된 거란 설명입니다. 또 토론회장에서 이 메시지를 보고 바로 삭제를 지시해 삭제가 이뤄진 거라고 했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당에 누를 끼친 데 대해 죄송스럽고 사과드린다며 자신과 당사자를 당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도 태 최고위원이 스스로 당 지도부의 본인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며 윤리위에 자신에 대한 판단을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앞서 제주 4.3이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주장을 했고 여러 비판에도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아 당 지도부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았었습니다. SBS 김유미입니다. 문제가 된 건 태영호 최고위원의 인터뷰 기사 내용입니다. 한 역사 관련 방송 내용을 거론하면서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거다. 김일성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막고 공산정권을 세우기 위해 김구 선생을 이용한 거라고 주장한 겁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란 단서를 달긴 했지만 국민 상식과 괴리됐다. 무엇을 위해 이런 망언을 하느냐 같은 당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상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아마 태영호 최고가 북한에서 교육을 받고 하다 보니까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 발언 직후 태 최고위원에게 역사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 주의하라고 한 김기현 대표까지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우리는 인정하고 있고 그 뜻을 잘 승계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협회는 아직도 북한에서 교육받은 역사를 근거로 대한민국 역사를 논하는 것 아닌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 차원의 엄중한 문책과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공식 출범하는 윤리위원회 징계 논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당내에서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 요구까지 나온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가 유력한 가운데 태 최고위원 또한 징계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4.3은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다. 구구단체들이 최근 제주 곳곳에 내건 현수막입니다. 파문이 커지며 강제 철거됐지만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 조선 공산당의 계보를 잇는 남조선 노동당, 남로당 제주 세력의 무장봉기가 그 시작이지만 이후 6년간 10,000명 가까운 무고한 양민이 좌익으로 몰려 학살된 것이 중심 사건입니다. 공산폭동이란 말은 양민 학살 문제를 덮는 것은 물론 피해자를 폭동 주체로 만드는 표현으로 읽혔습니다. 그대들의 몰지각한 행위가 아픔의 역사를 겪은 도민들에 대한 기만임을 명백히 인지하라. 4.3이 공산폭동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김일성이 지휘권을 가진 남로당 중앙당이 기획, 지시했다는 중앙당 기획설입니다. 학계에서는 남로당 지하 총책을 지낸 박갑동 씨가 1973년 신문 연재물에서 중앙당 지령에 따라 4.3이 발생했다고 한 걸 중앙당 기획설의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박 씨는 지난 2003년 4.3 진상조사위에 사실 내가 쓴 글 아니다. 외부 그러니까 정보기관에서 고친 거다라고 털어놨습니다. 고 백선엽 장군 등 당시 군 지도부 권위 있는 4.3학자들도 남로당 중앙당 개입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북한이 4.3 주동자 묘소 만들고 드라마까지 제작해 영웅 대접하고 있다며 김일성 개입 증거다 주장했는데 김일성 장군님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는 4.3 수십 년 지나서의 일로 중앙당 기획설의 직접 증거라기보다는 김 씨 일가가 4.3을 정치적 선전에 이용한 사례에 가깝습니다. 4.3 사건이 반박 불가의 성역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반론은 명확한 사실을 근거로 책임감 있게 제기돼야 한다는 게 저희 사실은 팀 결론입니다. SBS 이경원입니다.